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과 함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도내에는 최대 200mm의 폭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국전쟁 때 도내에서도 민간인 학살에 참극이 많았지만 진상규명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자치단체별 정책과 과제를 진단합니다. 첫 순서로 KTX 역사 신설 논란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정동영, 유성엽 의원은 평화당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면서 전라북도 역시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앞두고 비 소식 궁금하실 텐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전주 백제대로 근처 도로입니다. 새벽부터 간간히 비가 내리면서 차량들도 속도를 줄여가며 안전운전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어제 전북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가까이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과 달리 오늘은 비구름이 북상해 온종일 장맛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밤까지 내리고 멈추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더욱 굵어져 내일 새벽 무렵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 80에서 150mm 강수량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 지역은 내일 이후로 큰 비가 예보돼 있지 않지만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까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올 들어 5번째로 야생 진드기에 물려 숨진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야생 진드기에 물린 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돼 전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64살 여성 A씨가 어제 숨졌습니다. 도는 A씨가 자택 근처 잔디밭을 돌아다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상승함에 따라 전주시는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400여 개의 무더위 쉼터와 급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점에 위생 점검반을 운영하고 시내 교통섬 등 50여 곳에 그늘막 쉼터를 30여 곳에는 얼음 등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의 또 다른 비극은 이념대림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인데요. 70년 가까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민간인 학살지를 강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민간인 3만 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은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 이후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전북의 아픔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전북도당이 있던 순창 회문산과 가까운 임실 폐광굴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이처럼 성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어두컴컴한 굴 안에서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숙식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1951년 빨치산 토벌을 위해 군인과 청년대원들이 몰려들면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가 순식간에 들어찼고 아이열은 할 것 없이 최대 6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은 주민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아수라쟁이야. 시체를 어른들이 찾아갖고 나왔어. 볼 수 없어. 말도 못하지. 민간인 학살은 임실 외에도 전주와 순창, 고창에서 잇따랐지만 희생자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만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활동이 빠르면 내년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북의 민간인 학살은 여전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제로 68주년이 됐습니다. 전쟁통에 가족을 고향에 두고 온 실향민이 도내에만 10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이산가족 상봉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실향민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동산의 북쪽을 향해 망향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피난 온 황해도 주민들이 터를 잡은 이 마을은 한때 실향민이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며 많은 실향민이 세상을 등졌고 남은 100여 명의 주민들은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김영국 할아버지는 10남매 가운데 북한에 남은 둘째 누님을 살아서 볼 수 있을까 고향에 갈 날만 학수고대한 지 언 60여 년입니다. 돈을 내도록 뒤에서라도 가려온 게 있는 사람이. 내 돈을 몇 장을 뒤에서라도 고향 땅 밟아보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6.25 전쟁 기념일인 어제 8월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명단 추첨이 있었습니다. 1차 500명을 뽑는데 누님이 북에 있는 김창석 할아버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형님이 2번씩이나 신청하는데 보호자를 해서 내가 보호자를 해서까지 가기를 다 해놨어요. 선물까지 다 사놨다도 못 말합니다. 도내 이산가족 실향민만 981명, 전국적으로 5만 6천 명에 이르다 보니 상봉 명단에 뽑히는 것 자체가 로또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신청해도 탈락되고 해서 100명이 아니라 1년에 적어도 수백 명, 천여 명 이상이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자유로운 교류와 만남이 확대돼 전쟁이 남긴 민족적 비극에 마침표가 찍히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MBC는 오늘부터 민선 7기를 앞두고 단체장 당선인의 과제와 비전을 점검합니다. 익산시는 지방선거에서 KTX 혁신역 신설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방이 뜨거웠던 곳인데 당선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터져나온 KTX 혁신도시역 신설 문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역사 신설 타당성 용역 발주가 불씨가 됐습니다. 사실 전주역은 너무 멀고 외지 방문객도 늘어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3의 금융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통 인프라가 지금 절대 부족하잖아요. 정차익을 만들므로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 다시 창조된다. 평화당과 정원율 후보는 익산 죽이기라며 배수진을 쳤고 지방선거는 일단 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전주권 주민들의 요구는 여전해 당선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명줄 같은 거예요. 차라리 익산 시민들 다 죽이고 가져가면 그때나 가능할지 모를까. 100년 전 철도 개설로 역사가 시작된 익산이 100년 만에 호기를 맞았는데 이를 빼앗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정 당선자는 역사 신설 대신 전주와 김제, 군산과 익산을 연결하는 광역전철을 신설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익산역을 이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지금 전철 오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전철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익산역을 중심으로 철도교통 체계가 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산 1,000억 원이면 폐역이 된 아중이나 와룡, 기능이 쇠퇴한 동산 부용역을 활용할 수 있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전북 전체의 이익을 따져보자는 주장입니다. KTX 혁신역보다는 광역지원철이 효과적이라는 당선자의 절충안이 익산은 물론 전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이 지역구인 재선의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도내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패배를 딛고 중앙 정치권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김관영 의원이 국회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직에 올랐습니다. 김신임 원내대표는 군산이 지역구로 재선의 국회의원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바른미래당의 원내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당 재건 활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당내 화합을 목표로 젊고 실력 있는 야당 민생 우선 정당을 앞세워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젊고 강한 야당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에서도 당선자가 시의원 2명에 그칠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도내 선거를 총괄했던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훼손된 정치적 위상을 되찾게 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도내 현역 의원들도 당권 도전에서 새롭게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8월 5일로 예정된 평화당 전당대회에 전주 덕진의 정동영, 정읍 고창의 유성엽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해 도내 유력 정치인 사이의 대결 구도입니다. 뭔가 이번 전대를 통해서 이 당의 면모를 일신시키지 않으면 정말 존폐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당에 임하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당까지 8월로 잇따라 전당대회 일정을 잡으면서 지방선거 이후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내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를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지지율을 보내준 점을 감사한다며 다음 총선에서 전북 인물 배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명의 정의당 출마자 가운데 지방의회 당선인 7명은 민생 챙기기와 함께 재량 사업비와 관광성 해외 연수 근절 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독점한 11대 도의회 원구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장의 전주 송성환, 부안 최운열 당선인, 부의장의 완주 송지용, 임실 한완수 당선인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도의원 정원의 92%가 넘는 당선자를 낸 민주당은 오늘 간담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조율할 계획이며 원구성 임시회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남원시가 버스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내버스 도착 정보 실시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나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버스 노선의 운행 정보는 물론 도착과 출발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관내 승강장 5개소에 설치된 버스 정보 안내기는 별도의 센터와 하드웨어 구축 없이 경기도 부천시의 교통정보센터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수 누리파크 오토 캠핑장이 여름 휴가철 캠핑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촌 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캠핑장은 19개 사이트와 취사장,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소규모 캠핑장으로 시골의 정취와 여유를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캠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육군 35사단이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35사단은 임실군으로 이전한 후 해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농작물 수확을 돕고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일손 돕기 활동을 펼칩니다. 완주군이 시각장애인과의 민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점자 민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재증명 발급, 지방세 납부, 장애인 복지 제도 등 총 22종의 민원 사무 처리 절차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특히 글씨를 크게 편집한 한글 인쇄체와 점자체를 함께 수록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제6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닷새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지난 21일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개막한 산골영화제에는 27개국 77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주말과 휴일 공연과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영화 애호가와 지역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영화제 수상작은 창 섹션 부문 뉴 비전상에 김의석 감독의 죄 많은 소녀가 선정됐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 상품권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 생활 밀착형 점포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추석 연휴 전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발행권종은 5,000원권과 만원권 2종이며 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킬 예정입니다. 정읍시에 처음으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됐습니다. 정읍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기동 코하루 천년가 아파트에 대해 전체 가구 53%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읍보건소는 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남상일과 함께하는 정호의 비타민 콘서트가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는 오늘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화요 예술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내일 프랑스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와 한국계 벨기에 출신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의 하우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복, 공감 열린 음악회가 내일 전주 혁신도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열립니다. 박수근 화백 3대의 작품 전시회가 다음 달 7일까지 누벨백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는 포럼이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선도기업과 예비 취업자 간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내일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 농업과학도서관에서 강원국 작가를 초청해 글쓰기 비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7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동서양의 근대성을 주제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발을 위한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6월 26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장맛비가 내리겠으며 더위의 기세가 꺾여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안 25도, 임실 26도, 전주 28도, 군산과 김제 27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선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